안녕하십니까, 이표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 연준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예상하는 글로벌 투자은행들 간의 이런 사실 레이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시장금리가 아닌 정책금리를 표시한 부분이고요. 빨간 색깔로 표시된 게 BOA 멜린치의 금리 예상 인상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하늘 색깔은 블룸버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고요. FOMC 미디안 값은 미 연준 이사들이 향후에 예상하는 숫자의 중간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멜린치의 기울기가 되게 높죠. 그러니까 금리를 되게 빨리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즉 7번에서 8번 정도 올릴 수 있다, 올해. 그런데 여기서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 미 연준의 예상치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기울기가 꽤 많이 차이 납니다. 즉 4번 올릴 것이냐, 아니면 4번 더 올려서 8번 올릴 것이냐, 요 둘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올린다고 한다면 금리는 1%고요. 8번 올린다고 한다면 금리는 2%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 4번은 올리겠다라고 하는 순간 미국 국채의 10년물 채권을 비롯한 미국 단기물을 제외한 채권들은 거의 마이너스 5% 가까운 손실률을 벌였습니다. 즉 금리를 한 1% 정도 올리겠다라는 스탠스가 시장에서 읽혀진 부분은 채권의 가격이 5% 빠지겠구나 라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린다라고 이제 4번 더 올린다고 하게 된다면 여기서 5%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금리를 몇 번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리를 4번 정도 올릴 거라는 시장의 컨센서스와 함께 지금 미국 시장 주식 S&P 500 기준으로 약 10% 넘는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시장에서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 금리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예상치가 지금 줄다리기를 시작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되게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멜린치의 승리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먼저 잦아든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블룸버그 전문가 집계나 아니면 미 연준이 예상했던 부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를 따져봤을 때 충분히 손실이 나고 난 다음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담는다, 그러니까 채권을 담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회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되게 강하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채권을 피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자산이 채권이냐 보다는 미 연준이 금리를 몇 번 올릴 것이냐, 올린다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 게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채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S&P 500이라는 대형주 500개의 주가지수 인덱스조차도 밸류에이션이 20배, 22배 정도에서 거래되던 것이 지금 18배, 20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10% 가까운 하락을 이미 경험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금리를 한 번 더 예상보다 더 많이 올리게 된다, 1%포인트 정도를 더 많이 올리게 된다 한다면 아마 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즉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 그리고 주식은 위험자산, 이런 게임은 더 이상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국채 자체가 이런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되게 민감해졌기 때문에 변동성도 되게 높아졌고, 그러면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얼마인지 시나리오를 가져가시는 것이 여기서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서 주가도 떨어질 수 있지만 문제는 주가, 즉 기업들은 이익을 추가적으로 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EPS 자체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부담을 안고도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미국의 2022년 이익 추정치가 7에서 한 1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이 크게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주가는 상당히 어느 정도 금리와 상관없이 오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동시에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의 의견이 좀 바뀌거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타격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희도 이 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산 배분 펀드나 글로벌 주식형 펀드를 저희가 해보면서 이 포트폴리오의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연초 대비해서 절대 성과를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런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는 전통적인 구분보다는 이 자산이 일들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그 일들에 있어서 이자율의 민감도가 작으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성과가 결정됐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2022년 1분기에서 절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최근에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금리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이런 민감도가 바뀌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분석을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